여러분, 오늘 저녁 집에 들어오실 때 현관문 열면서 뭐가 제일 먼저 보이셨나요? 불 꺼진 컴컴한 거실, 그리고 신발장 앞에 덩그러니 놓인 내 신발 딱 한 켤레. 30년 넘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황혼 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. 드디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탈출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밥을 먹으려니까 숟가락이 안 들려요. 반대로 외로움에 사무쳐 황혼 재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이 질문을 던집니다.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걸까?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 혼자 죽는 게 무서워서일까? 오늘 이 이야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황혼기 관계의 잔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주변에서는 쉽게 말하죠. 그 나이에 뭘 또 이혼이냐, 재혼이냐, 혼자 편하게 살아라.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용기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. 우리 뇌와 몸이 기억하는 처절한 심리적 생존 법칙이 따로 있거든요. 오늘 멘탈 요정이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황혼 이혼과 재혼의 숨겨진 뇌과학적 비밀,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진짜 행복으로 채울 치트키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은 대부분 확고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. 이 사람이랑 더 살면 내가 암 걸려 죽어. 그런데 참 이상하죠? 막상 법원을 나오고 6개월, 1년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. 가슴을 후벼 파는 공허함, 삶의 방향상실, 그리고 역설적으로 전보다 더 깊어지는 지독한 외로움입니다. 내가 미쳤다고 이혼했을까? 하는 후회까지 밀려옵니다. 도대체 왜 그럴까요? 심리학에서는 이걸 애착 시스템의 관성이라고 부릅니다.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오랜 시간 함께한 대상을 내 삶의 안전기지로 자동 등록합니다.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. 그저 익숙해서입니다. 30년을 미워하며 싸우고 살았어도 내 뇌 안에서는 이미 그 사람이 있는 환경을 디폴트 기본값, 즉 안전으로 코딩해 둔 겁니다. 제 지인 중에 58살 김 선생님이 계세요. 32년 결혼 생활 끝에 드디어 황혼 이혼을 도장을 찍으셨거든요. 이혼하던 날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셨어요. 야, 나 오늘부터 진짜 자유다.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. 근데 딱 3개월 뒤에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. 나 미쳤나 봐. 그 인간 목소리가 환청처럼 매일 아침마다 들리는 것 같아. 가슴이 너무 시려.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. 뇌가 30년 동안 훈련받은 패턴을 하루아침에 포맷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.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를 감정신체 표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오랜 관계는 뇌뿐만 아니라 내 몸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됩니다. 내 무의식은 그 사람의 기침 소리, 특유의 냄새, 거친 숨소리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혼 후에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공허함은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닙니다. 내 몸과 뇌가 30년 동안 유지해온 익숙함의 축을 잃어버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지독한 공허함과 비명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성급하게 다른 선택을 내리곤 합니다. 바로 황혼 재혼이라는 카드인데요. 과연 이 두 번째 선택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? 황혼 재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아마 주변에서 이런 눈총이나 잔소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그 나이에 또 무슨 사서 고생이냐?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? 그냥 늙어서는 혼자 사는 게 제일 속 편하다. 하지만 이런 주변의 참견보다 재혼을 앞둔 당사자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.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하는 건가? 아니면 그냥 늙어가는 내 처지가 외롭고 무서워서 곁에 아무나 두려는 걸까? 사실 이건 아주 당연한 심리입니다.
심리학자 수전 존슨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고 나약해질수록 내 감정을 받아주고 안정시켜줄 감정 조절 파트너를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. 배우자는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니라 내 불안을 진정시켜주는 거울이자 조절 장치예요. 사별이든 이혼이든 그 파트너를 잃었을 때 뇌는 생존을 위해 그 빈자리 기능을 채우려고 새로운 관계를 향해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. 외로워서 재혼하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존 반응입니다. 문제는 그 절박함과 외로움이 너무 크면 상대방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. 제 지인 중에 65살 박 여사님이 계세요. 남편과 사별하고 3년 만에 한 신사분을 만나 재혼을 하셨습니다. 초반엔 아주 행복해 하셨어요. 이분이랑 있으면 드디어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. 진짜 내 편을 만났어. 근데 딱 1년이 지나자 한숨을 쉬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근데 있잖아요. 이 사람이 내 속을 너무 몰라줘요. 전 남편은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눈빛만 보면 다 알아챘는데.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상화 편향의 함정입니다. 새로운 관계 초반에 뇌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폭탄처럼 분비합니다.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. 상대의 장점만 돋보기로 본 것처럼 확대하고 단점은 필터링합니다. 여기서 결정적인 오류가 생깁니다. 전 배우자와의 30년의 세월과 묵은 이해를 새로 만난 사람과의 고작 1년짜리 설렘과 비교하는 셈이니까요.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새로 만난 사람이 내 30년치 무의식을 한 번에 알아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. 이처럼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우리는 인생 후반기에 뜻하지 않은 거대한 마음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벽의 정체는 사실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어떤 위기 때문입니다. 황혼 이혼이든 황혼 재혼이든 그 깊은 무의식 바닥에 깔린 공통적인 심리 장벽은 바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. 나는 평생 누구의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제 이 울타리가 없어지면 나는 누구인가? 나는 이 가정을 책임지는 당당한 아버지였는데 이제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 가는가?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최종 과제를 자아통합 대절망이라고 했습니다. 내 지나온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의미를 통합해내느냐, 아니면 회한과 후회 속에서 절망하며 무너지느냐의 싸움이죠. 황혼기의 이혼과 재혼은 이 무거운 인생 과제를 내 눈앞에 강제로 앞당겨 배달해줍니다. 너는 저 사람 없이도 혹은 새로운 사람 없이도 나 자신만으로 완전한 사람인가? 라는 질문 앞에 우리를 발가벗겨 세우는 것이죠.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인생 후반기는 전반기에 세운 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다. 황혼기에 겪는 이 격렬한 관계의 변화는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. 내 진짜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 내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성장통일 뿐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시리고 아픔 심리적 장벽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서야 할까요? 상처를 멈추고 내 남은 인생을 단단하게 지켜낼 3가지 치트키를 공개합니다. 치트키 1. 공허함을 새로운 관계로 급하게 채우려 하지 마세요. 이혼 후에 뻥 뚫린 공허함이든 재혼을 서두르는 조급함이든 뿌리는 같습니다. 익숙한 안전기지의 상실이죠. 이 서늘한 빈 공간을 다른 사람으로 대충 빨리 막으려고 하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 공허함을 먼저 가만히 바라보세요. 외로움이 밀려올 때 도망치지 말고 오래된 일기를 쓰듯 하루 10분씩 지금 내 슬픔과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글로 적어보세요. 실제로 내 감정을 명명하고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뇌 편도체의 불안 반응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치트키 2. 상대방 조건이 아니라 내 안의 패턴을 먼저 보세요.
지금 황혼 재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외로움에 눈이 멀기 전에 이 질문을 자신에게 꼭 던져보세요. 나는 지금 이 사람 자체가 좋은 건가? 아니면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비참하지 않은 내 처지가 좋은 건가? 만약 전자라면 건강한 출발입니다. 하지만 후자라면 당신은 상대방을 내 외로움을 치료해줄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. 도구로 만난 관계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. 치트키 3. 내 인생의 시계를 멈추는 이 나이에 라는 말을 찢어버리세요. 이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야. 이 나이에 그냥 참고 살아야지. 이 말이 내 뇌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독약입니다.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 끔찍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도 인간은 삶의 의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나이는 가능성의 한계가 아닙니다. 황혼기에 느리는 그 모든 선택은 남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. 황혼 이혼도, 황혼 재혼도, 혹은 홀로 당당히 살아가는 독신도. 세상에 틀린 선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. 다만 내가 내린 그 선택이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도망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나라는 존재를 존중하기 위한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그걸 거울 보듯 정직하게 들여다볼 한 뼘의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이 인생의 무거운 밤을 지나고 계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멘탈 요정이 오늘 드리는 마지막 치트키입니다. 신발장에 신발이 몇 켤레 놓여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. 문을 열고 들어서는 네 마음이 평온하다면 넌 이미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의 눈부신 황혼기를 이 멘탈 요정이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러